자, 이번 시간은 운문 6강 운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운율이란 무엇일까 하면은 우리가 문법에서 우문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우문은 음소, 그게 잠음 각각 한 개고, 운소, 그게 소리의 길이였잖아요. 그래서 이 운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운소야. 그러면 소리겠죠. 자, 율은 율격이야. 율격. 그럼 율격은 뭐냐 하면은 규칙적인 반복이야. 반복. 그러니까 얘는 자, 그래서 운율의 정의는 소리의 규칙적인 반복이다 했을 때 우선 율격이란 말이 보기 같은 데서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선 율격을 좀 잘 기억하면 자, 율격은 이렇게 세 가지로 우선 나눠서 자, 먼저 음수율이라는 게 있어요. 음수율. 그 다음에 음보율이 있고요. 음율이라는 게 있어요. 음율. 그러면 공통점은 반복이잖아요. 반복. 자, 음수는 글자 수의 반복이야. 글자의 반복이고, 자, 음보는 걸을 보자예요. 얘는 호흡이나 끊어있기의 반복이야. 음이는 위치가 반복된 거야. 위치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음수는 글자 수는 보통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뭐 3, 3, 2조, 세자, 두자. 뭐 3, 3, 3조, 뭐 3, 3, 4조. 그 다음에 아니면 3, 4조. 아니면 4, 4조. 아니면 7, 5조. 뭐 이런 거 본 적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글자 수야. 자, 3, 4조는 세자, 네자. 이렇게가 띄는 거야, 이렇게. 요게 이제 음보인데요. 두 번 띄면 이음보, 아니 3음보. 한 번 띄면 이음보. 자, 뭐 4, 4조 이렇게 한 번 띄었으니까 이음보겠죠. 자, 음보율은 우리가 맨날 보는 게 물론 1음보도 있고 2음보도 있고 3음보도 있고 4음보도 있고 5음보도 6, 7, 8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보는 음보는 뭐야? 3음보 아니면 4음보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나 띄고 보 띄고 기 띄고 가 이렇게 되지 않잖아. 나보기가 이렇게 띄고 역겨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럴 때 자, 얘는 호흡이야. 음이는 위치가 반복된 거야.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가군이라든가 아니면 동일한 통사구의 반복 뭐 이런 걸 이렇게 본 적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전통적 음보라는 건 전통이라는 건 옛날부터 이어왔잖아. 그러면 지금 많이 쓰겠네, 우리가. 그래서 음보는 이제 호흡이라고 했죠. 그래서 음수는 글자 쓰고, 자, 음보는 전통은 많이 쓰는 게 1음보도 있고, 2음보도 있고, 3음보도 있고, 4음보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보통 3음보, 4음보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한번 나눠볼게요. 자, 고전시, 자, 현대시 이렇게 해놓고 자, 고전시는 다시 또 고려 때 운문, 자, 조선의 운문 이렇게 해놓고 자, 음보는 우리가 그냥 3음보, 이제 3음보부터 시작하는데 음보는 고려 때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했을 때 자, 우리가 잠깐 보면 여기 잠깐만 좀 지울게요. 자, 그러면 고려 때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고려가요가 있었잖아요. 고려가요. 뭐 작자 미상이죠. 그 다음에 3음보로 되어 있고요. 연을 나눠왔죠. 연 끝날 때마다 한 칸 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후렴구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게 이제 고려가요. 자, 그 다음에 평민승대. 평민만 뭐 글을 쓰지 않잖아요. 뭐 거의 뭐 양반들이 더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경기체가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고려 때 음문이야. 자, 얘는 몇 음보라고? 3음보. 고려 3. 자, 조선 때 음문은 뭐가 있냐 하면은, 자, 물론 고려 말에 시조가 나와요. 근데 조선 때 유행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조선의 음문은, 자, 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 3, 4조나 4, 4조의 4음보. 그 다음에 종장에 3음절로 시작하는 게 정해져 있는 형식이 정해있다? 정형시야. 현대까지 이어온 고전 갈래는 시조 하나밖에 없어요. 현대 시조가 있어요. 근데 3장 6구 45자 내니까 내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형식은 그대로 받고
내용의 길이에 제한 없이 뭐 100장을 써도 되고 1000장을 써도 되고 10,000장을 써도 돼요. 내용의 길이에 제한 없이 연속적으로 쓰는 거를 가사라고 하죠. 우리 수능이나 모사는 우리 수능은 10번 나오면 9번이 고전에서는 다 가사죠. 가사. 그래서 자, 이게 사음부로 쓰는 거고, 자, 현대시는 자, 우선은 삼음보를 쓰는 전통적 음보 하면은 우선은 자, 고려 때 음모는 삼음보야. 근데 갤럭시 3보다 발달된 게 갤럭시 4잖아. 얘가 사음보고. 자, 현대시 삼음보 한번 잠깐 보면요. 현대시에서 삼음보는요, 주로 이런 애들이 좀 많이 써요. 그래서 뭔가, 김소라든가, 조금만 내어놓으세요. 박목월, 뭐, 김영란, 뭐, 서정주, 이런 사람들이 쓰는데, 삼음보 하면은요, 조금 짧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시험지를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쓰다 보니까 여기가 여백이 많아요. 이렇게 여백이. 자, 이제 사음보, 현대시의 사음보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사음보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책에서는 박두진의 해 같은 데 보면 대체로 사음보, 그거 우리 내지도 않아요. 없다 생각하면 되고. 자, 이번엔 이제 민요적 율격 한번 볼게요. 그럼 요 말이 율격이 규칙적인 반복이야. 자, 그럼 민요 하면은 외국인이 한국인한테 민요 하나만 불러주세요 하면은 100명이 다 뭐야? 아리랑을 쓰죠. 그래서 자, 얘는 아리랑 아라리오 3문보네요. 자, 우선 전제 조건은 현대시에서 7자 5자를 쓰면요, 이게 3문보가 돼요. 그래서 얘는 음수율, 얘는 음보율. 전제 조건은 현대시에서 전통적 음보 하려고 했더니 3음보, 4음보도 있잖아. 그러니까 구별해주기 위해서 민요적 율격에 썼는데요. 자, 그러면 누가 이렇게 쓰냐 하면은 현대시에서 김소월, 박목월, 김영랑, 서정주 이런 애들이 이렇게 보면 시험지에 이 가시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가는 거는 산문시라 그래요. 얘는 음보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런데 얘들은 이렇게 지금 여백이 많단 말이야. 이렇게 여백이 이렇게 많아. 그러면 얘들은 삼음보를 써요. 그래서 주로 7호조 삼음보를 써. 자, 그래서 우선은 7자, 5자 이렇게 쓰던가 6자, 4자, 아니면 뭐 8자, 6자, 한두 자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7자, 5자, 아니면 6자, 4자, 8자, 6자, 한두 자는 의미 없어. 이걸 다 그냥 7호조 삼음보로 이렇게 인식하면 돼. 이렇게. 주로 조금 이런 애들이 나올 때 물어보는데 여기 여백이 많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만 잘 해놓고요. 자, 우리 이제 모의고사 수능에서는 이 수미상관이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조금 잘 알아들었고요. 자, 수미상관하고 똑같은 말은 뭐냐 하면은 얘는 수미상관. 어떤 책이 이렇게 쌍을 이뤘다고 관계가 있다고. 수미대응. 뭐 이런 말도 쓰고요. 그러면 이 대응이란 말은 우리 수능서는 조응이란 말로 많이 나오거든요. 조응이 대응하다 이런 말이야. 조화롭게 대응하다 이게 조응이야.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 말이 우리 수능은요, 천년과 이게 머리 숫자야. 이게 꼬리밑자고 천년과 끝년을 대응하여 천년과 끝년을 대응한다. 이 말이 거의 수미상관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수미상관으로 인식하면 되냐. 자, 그럼 수미상관은 어떤 거냐 하면은, 자, 이렇게 있어요. 이게 행이야, 행. 그러면 얘가 연이겠죠. 이게 천년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연이겠죠. 자, 이렇게 갔어. 이렇게 하면 마지막 년이야. 그러면 자, 요게 이제 내용이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내용. 이게 내용이야. 자, 천년의 첫 행에 A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년에 이렇게 내용이야. 그런데 이렇게 딱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행의 위치는 다르잖아.
그리고 내용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유사한 거지. 한 95%, 90% 정도 유사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얘들은 수미상관이야. 수미상관이야. 천년과 끝년이 서로 대응한다고. 상관이야. 여기를 보면 다시 또 종 대응이라는 말은 뭐냐면 저울에 놓았다 생각하면 돼. 저울에 이렇게. 저울에. 자, A가 있고 A-가 있으면 저울에 두면요 거의 비슷하다는 거야. 근데 순서를 바꿔도 얘는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수민상관을 쓰면 효과는 어떤 효과를 주냐 하면 효과는 바꿔도 똑같다 유지한다며. 그러니까 구조적 안정감을 부여. 이렇게 구조적 안정감. 얘가 꼭 따라오죠. 수민상관 할 때 안정감 부여. 애우려고 하지 말고. 자, 우리가 배우는 게 지금 운율이니까 자, 얘는 운율을 강조하겠죠. 2번 이상 반복하면요 그건 주제를 강조해요. 주제를 강조하고 천년에서는 보통 글에서는 앞쪽에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할 것인지 무엇을 얘기할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런데 마지막 년에도 무엇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자 여운을 남긴다 이렇게. 선생님 저는 못 외우겠어요 하면 우리는 그냥 모의사 수능은 요걸로 그냥 정형화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좀 이렇게 해놓고 학교 시험은 요렇게 이제 주관식을 쓰라고 하죠. 자, 요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가 B가 있다 하면 이렇게 내용이. 그런데 여기에 B-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천년과 끝년을 대응한 게 아니잖아. 여기는 천년이, 여기는 2년이지. 천년이 아니잖아. 그래도 얘도 뭐야? 수미상관이에요. 단 천년과 끝년을 대응한 건 아니야.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변형된 수미상관. 그래요. 변형된. 아무튼 변형된 것도 수미상관이야. 그래도 변형된 수미상관이다. 자, 요 정도 조금 이렇게 해놓고. 자, 수미상관이 좀 중요한데 여기 부분이 좀 중요하죠. 구조적 안정감 부여요. 이 저울에 놓았다 생각하면 돼. 자, 이번에는 동일한 통사구조의 반복했네. 자, 통사구조라는 게 뭐냐면요. 얘는 문장구조예요. 문장구조. 자, 문장구조는 뭐냐 하면 문장 성분의 구조예요. 문장 성분은 어로 끝난 7개가 있죠.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이렇게 7개가 있고 품사는 사로 끝나는 9개가 있죠. 명사, 대명사, 수사, 관계어인 조사, 활용하는 용언인 동사, 형용사, 수식하는 관형사, 부사, 그 다음에 감탄사. 문장 성분은 어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문장 성분은 어로 끝나는 거야. 이렇게 성분에 관계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조금 기억해야 할 게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얘는 많이 나오죠. 얘는 그냥 거의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얘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 뭐냐 하면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라고 그래요. 유사한 아니면 동일한 문장 구조의 반복 아니면 동일한 자, 문장 구조의 반복. 자, 여기를 보면 요게 지금 A야. 요게 A야. 동일한 통사구조 반복이고 자, 여기가 뭐냐면 이게 대꾸법이야. 이게 대꾸법. 그러면 대꾸법은 동일한 통사구조의 반복이겠죠. 그런다고 해서 동일한 통사구조의 반복이 반드시 대꾸는 아닐 수가 있잖아요. 여기 부분이 아니니까. 자, 요건 정확한 좀 개념을 하면 대꾸는요. 서로 구절이 대응한다 이 말이야. 대응하려면 내가 한 대 때리면 가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지 차이는 얘는 거의 같은 연안에서 가까운 위치에서 위아래 아니 옆에로 이렇게 대응을 이루는 거고 유사한 문장조의 반복은요 같은 연안에 있어도 되고요 다른 연안에 있어도 된다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모르겠는가? 이렇게 했고 자, 그 만약에 이 같은 연안에 있다고 해볼게요. 가난하다고 해서 시는 짧으니까 눈에 확 띄어. 자, 사랑을 모르겠는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눈에 확 띄죠. 이게 같은 연항에 있다면 대꾸니까 동일한 통사주 반복이겠죠. 근데 이게 떨어졌어. 얘는 1년, 얘는 3년 정도 됐다 해볼게요. 그러면 대꾸는 아니야. 단 동일한 통사구조의 반복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치로 잠깐 따져보면 되겠다. 위치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가구는 자 뭐냐 하면은 자 머리가 가장 위에 있잖아. 얘는 두운이라 하고요. 허리 요자 요통은 허리가 아픈 거잖아. 허리 요자 다리 각자는 저기 끝에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자 강년 끝 서술어 어미가 변하는 게 서술어 어미 부분이 반복을 하는 게 요게 가구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1년, 2년, 3년 사이에 있으면 나보기가 역격 할 때는 마르시 고이 보내들이 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시길에 뿌리 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사뿐히 주례받고 가시 없어서 나보기가 역겨 하실 때는 주고 다니는 눈물 흘리 오리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요 끝부분의 어미가 이렇게 두 번 이상 반복하면 되니까 여기 끝에서 반복하니까 가군이라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자, 그래서 요 가군. 자, 특정한 우문은 음소와 운소를 합쳐서 우문이라고 그래요. 자, 음소는 자 자음 각각 한 개고 운소는 소리의 길이야. 그러니까 뜻을 구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가 우문이었죠. 우문은 자 어떻게 하냐? 먼저 찾기는 특정한 우문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음성상징어예요. 그래서 뭔가 음성상 눈에 확 띄죠. 그래서 음성상징어를 예를 들면 개가 멍멍멍 이응 어? 자, 산들 니은 이렇게 반복하죠. 주로 울림소리를 반복하죠. 울림소리가 비음 미나야 미나야 그 다음에 유민 리을 이게 노란 양말이 울림소리죠. 밝고 경쾌하고 작은 느낌을 주죠. 아니면 주로 이제 김소리나 김영랑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요 그 받침에다가 뭔가 계속 반복을 해요. 예를 들면 김소리 길에서 갈래 갈린 길. 그러면 여기다 계속해서 우문을 반복하죠. 니을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동일한 시어. 얘하고 얘는 달라요. 여기는 유사한 거는 비슷한 거고. 그러니까 이름에 유사한 거는 성명, 네임 이러고 있죠. 근데 동일한 건 똑같아야 돼요. 여기서는. 자, 시어는 단어고요. 식구는 구절은 띄어쓰기 한 번 이상 이렇게 있는 거고요. 자, 문장은 주하고 서술어 관계가 자 있는 거고요. 자, 했을 때 자 가장 먼저 찾는 거는 문장이야. 문장을 찾으면 당연히 동일한 시어, 동일한 식구를 반복하겠죠. 얘가 모여서 얘가 되고 얘가 모여서 얘가 되니까. 그래서 요거 특히 대꾸 같은 거 쓰면 당연히 시어나 식구는 당연히 반복을 하겠죠. 조금 참고해야 할 부분은요. 여기 잠깐 여기 한번 잠깐 볼게요. 수미상관 중에서 단어는 전제조건은요. 수미상관은 전제조건 하나 해볼게요. 전제조건은 단어 띄어쓰기 한 번 이상을 해야 돼요. 얘는 9절 이상이 돼야 돼. 띄어쓰기 한 번 이상은 해야 돼. 여기 이제 전제조건이야. 무슨 말이냐? 서정주의 추천사를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향단아 이렇게 시작해. 그네줄을 밀어 올려라 이렇게 시작해.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연에서 향단아 하고 그네줄을 밀어 올려라 아니라 다른 얘기를 자 다른 내용을 해. 선생님 그럼 여기하고 여기는 똑같잖아요. 여기가 첫 년이고 이게 마지막 년이라고 한다면 안 돼요. 얘는 띄어쓰기 안 됐기 때문에 얘는 수미상관이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최소한 수미상관은 띄어쓰기 한 번 정도는 해야 한다. 여기까지. 자, 오늘 운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운율이죠. 운율의 정의. 자, 운문 시의 정의는 뭐라고요? 작가의 사상이나 정서를 함축된 언어로 압축시킨 거죠. 형상은 안 보이는 걸 보이게 해주고 안 들리는 걸 들리게 해주는 심상이겠죠. 운율문학, 그러니까 운율은 안 나온 적이 없죠. 그러니까 시의 선에서는 정서, 심상,
그 다음에 운율인데 운율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다음 시간에 심상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